지금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이제 재구조화,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하여튼 수도권 편중 방지,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 산업으로의 뭐 전환, 뭐 되게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지금 기후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후부가. 네. 네. 기후부가 에너지부가 열심히 하고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전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전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국내 지금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요.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소위 녹색 전환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후부가 소위 이제 GX라고 해서 네. 그린 대전환과 관련된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네.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세요? 하여튼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고조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저전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제 기존에 댐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상부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수 발전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로 보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름 드시겠어요? 종교단체 환경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뭐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하여튼 우리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하여튼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서남 해안 중심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거 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종전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 6월 수출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며 어제도 9,11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 보시면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중동 전쟁 이후를 끊거나 아니면 금년 전체로 보거나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월간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3월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이너스 19% 했다가 4월에 급반등한 걸 빼고 나면 매월 한 20%대의 상승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채권 시장은 종전 기대감으로 다소 하락하던 금리가 미 FOMC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7.2조 원 지원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구장 글씨를 보시면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천 NCC에 이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 수입 신용장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납입하면 그 납입금에 더해서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더해주고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결국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이 없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정부가 기여금으로 납입액의 우대형의 경우 12%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는 최대 8%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할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입 절차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별도 서류 신청 없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좀 친숙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출시 첫날이라서 커피차를 끌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수동의 출근길 거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음료도 나눠드리고 이 가입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주 동안은 이게 너무 몰릴 수 있어서 오브제로 출생 연도별로 오브제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신청 접수를 해봤더니 19.6만 명의 청년들께서 가입을 신청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미래적금이 우리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7.2조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3월 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사주 공시제도도 확대 강화합니다. 자사주 관련 공시대상 의무 기업을 기존에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보유 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이행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유도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048개사에서 1714개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26년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이 돼서 빠르면 7월 말부터 한 8월 초중순까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 추이를 보면 25년에 21.4조 원이었는데 연간 26년에는 5개월 동안 상법 개정의 효과로서 43.1조 원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9세에서 34세